오늘은 며칠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지소미아,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군사정보의 보안에 관한 일반적 협정입니다. 일반적이라는 용어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8일 여야 5당 대표들이 청와대에 모여서 일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을 논의하면서 이에 폐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그러한 우리 국가 지도급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일본에 수혜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환은 북핵 대응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북핵 대응의 가장 심각한 당사자는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겁니다. 또 당연히 미국은 북핵 대응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간에도 정보가 교환되기를 바랄 겁니다. 미국이 그걸 바란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몽디를 부린다는 것, 이건 저는 진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환할 경우에 서로의 절차에 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약속하는 문서에 불과합니다. 저는 개인과 기업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한테 내가 비밀을 너한테 필요할 때 줄 테니 그것을 너 비밀처럼 또는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남한테 함부로 주지 말고 잘 관리해 줄래? 그와 같이 약속을 받아두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2년 논란이 될 때부터 무슨 을사늑약인이 표현하면서 꼭 우리의 한국의 자주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의 선동에 저는 결과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금년도에 이미 자동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마치 일본에 생색내는 것처럼 그것을 재검토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또 언론에서도 반일의 상징처럼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정말 지성인다운 태도는 아니라고. 현재 우리는 일본과만 이런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 30여 개국과 체결하고 있고요. 일본도 60여 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체결한 국가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동맹 및 우방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우방으로 볼 수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정보를 교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환해야 할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환하게 된다면 서로 잘 보호하도록 미리 약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무런 그런 약속이 없는 관계보다 조금 더 군사적으로 협력이 진전되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한 상징으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7월에 당시 민주통합당의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때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등 6개국과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류 실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교환하게 되면 서로 잘 보관 또는 관리해 주자는 약속일 뿐입니다. 일본과 체결하게 되어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똑같습니다. 인터넷에 이미 전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평범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은 서로 군사정보 비밀을, 군사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그 희망을 피력하고 있고, 제1조에서는 그 목적, 이 협정을 그 군사정보 비밀 보호, 군사정보 보호를 위해서 체결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조는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제3조에서는 서로의 군사정보 보호에 연관이 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국내법이 개정되면서 서로 알려주는 것. 제4조에는 서로의 비밀 등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정보 1, 2, 3급 이렇게 이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5조는 그 예하 기관들이 약정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 제6조가 메인인데요. 군사정보
보호를 위한 나름대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 비밀 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접수 당사자는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 비밀 정보를 제공된 목적 외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 이러한 사항들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환하는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자는 내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인원에 관한 사항, 인원 룰을 접근시킬 것이냐. 제8조는 서로의 시설을 방문했을 때, 제9조는 이 정보는 정부 대 정부의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자는 내용, 제10조는 시설의 보안, 제11조는 보관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전달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파기에 관한 사항, 제14조는 복사에 관한 사항, 제15조는 번역에 관한 사항, 제16조는 다른 계약자에 제공할 때 관한 사항, 17조는 분실 및 훼손했을 때 관한 사항, 제18조는 대표자의 상호 방문 허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9조는 협정이익에 관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고, 그리고 제20조는 분쟁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21조는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의 날짜와 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 어디에도 우리의 주권, 즉 일본이 요구하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30개국 이상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주권이 그들에게 얼마나 갔습니까? 또 우리가 그들의 주권을 얼마나 받은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16년 우리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주권의 간섭을 받았습니까? 저는 군인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군사 문제에 관해서 일반 사회에서 논의될 때 너무나 당연한 사항에 대해서 루머가 생기고 논란을 벌이는 게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쳐도 들은 채 만 채 하는 겁니다. 계속 논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드는 표적 지역에 있다가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간단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국의 ICBM을 요격하고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하고 비용은 우리가 내야 되고 성능도 제대로 입증 안 됐고 심각한 전자파가 나온다는 루머가 횡행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3년 동안 사드 배치를 미뤘고 중국의 간섭까지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루머입니다. 전자파의 경우에 아직도 성주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하와이에서 그 당시 측정했을 때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허용치에 0.00007이 나왔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또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허용치에 0.005가 나왔습니다. 0.005입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토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줄인 건데요. 이 전작권을 줄이다 보니까 국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군사작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군사작전을 다른 나라 군대들이 한다. 그럼 누군가 한 사람이 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통제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당연히 그 군사작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전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토. 우리가 이 나토를 이 모범으로 이제 이 연합사를 만들었습니다만, 나토의 사령관은 미군 대장인데요. 작전 지휘권, 작전 통제권보다 더 큰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뭐 주권 침해로 불평한다든지 빨리 이거를 찾아야 된다든지, 또는 나토 사령관을 이 유럽 사령관으로, 유럽 장군으로 임명해야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미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합니다. 동업을 했을 때 회사 경영권이 작전 통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주의 모든 권한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연합사의 경우에도 한국과 미국은 명백하게 5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상관은 미국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임과 동시에 한국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입니다. 올 때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자기의 보스라면서 신고를 합니다. 한미연합사에서 작전계획을 만들면 미국 합참에도 보내지만 한국 합참에도 보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잘못된 오해로 10년이 넘게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오면서 아직도 오기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하여튼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수집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이 수집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교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집한 게 있어도 일본이 동일한 내용으로 컨펌 해주면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본도 필요로 하고 한국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북핵 위협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더욱 필요로 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에서 그것이 기분 나쁘다 또는 신뢰도 없다, 저는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다른 방안도 저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또는 우리 주권이 훼손되는 것으로 해서 안 한다,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진짜 너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서로 교환하는 이 문서를 자주권의 훼손이라고 보는 나라가 어떻게 G20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부 인사들이 국민들의 무지를 활용을 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차제에 저는 이 우리 군사 문제를 논의할 때 가급적 영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일부 전문가들이 꼭 이것을 텔레비전에서 논의할 때 지소미아라고 씁니다. 또 얼마 전에는 북핵 협상 관련해서 굿이나프티 이런 용어도 썼습니다. 우리 한글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용어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군사 문제 또는 다른 국가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로 충분히 논의하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면 논란이 되지 않을 사항이 우리끼리만 논란을 벌이고 우리끼리 똑똑한 체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답답하고 슬픕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꼭 우물 아래에 있는 개구리로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